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해리 케인이 그 토트넘을 떠날까요? 네, 워낙 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해리 케인이 워낙 큰 선수니까 만약에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그 빈 공간이 이만큼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만큼 생긴 만큼 또 새로운 선수들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토트넘은 물론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에도 이 케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뭐 이적은 모르니까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 지금 영국 현지에서 그러면 아마 이러한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런 스쿼드를 짜지 않겠어? 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케인이 떠났다고 쳤을 때 예상하고 있는 유럽 현지에서 이 스쿼드에 혹시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물어보려고요. 이렇게 짰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케인이라고는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 재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스쿼드를 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인의 일단 이적설 자체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다 아시죠?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맨유를 가네, 어디를 가네, 또 얼마에 가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뭐 이제 케인이 이제 토트넘 출신이었는데 임대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주전으로만 뛴 걸 따지면 8시즌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때려 넣었죠. 뭐 들어올 때마다 계속 골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뭐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물론이고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알아주는 스트라이커로 좀 올라왔는데 개인의 성취 이런 건 좀 잃었는데 이제 문제는 우승 트로피가 하나도 없네요. 뭔가 이렇게 딱 뭔가 한번 또 우승을 하고 또 결과 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케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갈증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한 번씩 모멘텀 갖고 이렇게 탁탁탁 치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그 잉글랜드 축구의 정말 대선배죠. 엄청나게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알란 시어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거 케인 이적하는 게 좋을걸. 왜냐하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뭔가 큰 어떤 모멘텀 같은 거 없이 계속 가면 좀 고여요. 네, 그러니까 좀 리플래시하는 개념으로도 케인도 한 번씩 뭐 팀이 바꾸든지 케인이 한번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케인이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적 시장 가치가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얼마가 나와 있냐면 1억 5천만 유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천억이 넘어요. 2015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트랜스퍼 마켓이라고 하는 데의 가치평가지 만약에 케인이 매물로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팀이 안 데려가고 싶겠어요? 케인 정도면 막 다들 막 덤비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죠. 어쨌든 가치는 그렇게 2천억이 넘는다는 건데 그럼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케인이 제가 계속 뭐 가정입니다. 떠난다면 2천억이 넘는 돈으로 가요. 그러면 돈은 일단 생겨요. 레비, 그렇죠? 토트넘 레비 회장도 생기고 토트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케인이라고 하는 큰 선수는 나갔어. 그럼 어쨌든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설마 2천억에 팔고 레비가 안 채워 넣진 않겠지? 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뭐 약간의 계산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2천억으로 이런 선수를 사올 거다라고 하는 게 각각의 보도들, 뭐 스카이 스포츠 보도도 나오고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토크 스포츠도 그렇고 한 케인 정도의 2천억을 팔면 한 이 정도의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아예 팀을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모아서 지금 많은 이제 미디어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실제로 그리고 지금 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뭐 케인이 나가게 되면 그에 대한 여윳돈으로 있어서 재투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팀의 리빌딩도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음 시즌 챔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토트넘도 그렇고 무리뉴 감독도 이렇게 다시 자기 어떤 두 번째 시즌에서 뭔가 이제는 진짜 저 지난번에 이제 시즌 도중에 온 거고 뭔가 자기의 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자기 입맛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선수를 또 영입하지 않겠냐 이런 게 다 물려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시급하게 한 6명 정도가 지금 정리됩니다. 6명 케인이 나가면 한 6명 정도를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비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유는 아시죠? 네 수비가 지금 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6명 중에 3명이 수비로 요약되고 있는데 일단 왼쪽 수비 바꿔야 된다. 보강해야 된다 이게 있죠. 왼쪽은 뭐 데니 로즈는 지금 임대 가 있죠.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 같은 경우도 좀 부족하죠. 이러니까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누구냐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노리치에 나이 어린 선수 있죠. 자말 루이스. 지금 사실 뭐 리버풀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이 선수가 연결됐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자말 루이스가 근데 무엇보다 뭐 속도 있고 공격적인 것 좋지만
어떤 게 환상적이에요? 크로스 보면 그 사실 리버풀의 양쪽 풀백들이 진짜 크로스가 좋잖아요. 자말 로이스도 진짜 이 크로스가 좋거든요. 지금 영국 현지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그 FA컵 때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만났잖아요. 노리치하고 토트넘 만나 연장전까지 가는 엄청나게 막 그런 승부였는데 그때 지금 후문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이 그때 플레이를 보고 실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굉장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말 로이스를 좀 땡겨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말 로이스는 이적 시장 가치가 그래서 얼마 지금 나와 있느냐 또 괜찮아요. 1200만 유로면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나이도 지금 만으로 22살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한 161억 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무리뉴 감독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명 이제 반대쪽 수비도 좀 필요하죠. 예.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오리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도 실망했죠. 우리도 실망하고 이제 오른쪽 측면이 좀 문제다 보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포체티노 감독이 있을 때부터 연결됐던 선수 프랑스 니스에 뛰는 선수 한 명 있었어요. 알제리 유세프 아탈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도 역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꾸준합니다. 이런 말 다 했죠? 꾸준하지 못한 게 예를 들어서 오리에 같은 선수의 문제인데 지금 물론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이 아탈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속도감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실수 없이 꾸준하게 가는 선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이 특히 이제 실수하고 이런 거 되게 짜증 많이 내잖아요. 좀 약간 좀 그런 거에 좀 엄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아타를 뭐 예전부터 정보가 쭉 습득되어 있던 친구고 왜냐하면 포체티노 감독 때부터 딱 눈여겨봤던 선수. 그래서 이 아타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금 이적 시장 가치도 보니까 2,500만 유로예요. 그러면 한 336억이니까 충분히 좀 쏟아부을 만합니다. 중앙 수비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르통원이 이제 계약이 다가왔기 때문에 뭐 여기도 보강이 좀 필요하죠. 지금 알더웨이럴트는 좀 남겨놓겠다는 거고 한 자리가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요. 뭐냐면 무리뉴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포르투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건너간 나이어린 센터백 브라질 출신이 누구죠? 밀리탕. 에데르 밀리탕이 지금 뭐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그 수비수들이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적해 갔는데 많이 못 뛰죠. 지금 기회를 많이 못 얻고 있습니다. 지금 라리가 기준으로 하면 9경기를 좀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뉴 감독이 자꾸 이렇게 포르투갈 라인 뭐 옛날 포르투 라인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한번 데려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4천만 유로입니다. 조금 비싸긴 해요. 537억 원 정도 됩니다. 조금 이제 가격은 되는데 근데 재능이 있으니까. 또 특히 중앙 수비수는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좀 투자를 좀 해야죠. 이렇게 이제 수비수를 이제 좀 알더웨이럴트 빼놓고 싹 바꾸겠다 이런 게 있고 미드필더도 이제 2명 정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선수 누구냐면 발렌시아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미드필더에는 약간 몸빵 좋아하죠. 좀 피지컬 되고 거치게 좀 몰아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누굴까요? 발렌시아에 누구? 그렇죠. 콘도그비아. 오 역시 콘도그비아를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요. 자기 스타일에 좀 맞는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콘도그비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완제의 느낌이라는데 로셀소를 좀 이제 활용을 더 하려면 밑에서 아무래도 조금 막 싸워주고 막 박아주고 이런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셀소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콘도그비아 같은 스타일을 무리뉴 감독 자기 스타일에 좀 맞는다. 그러니까 피지컬 좋고 터프하게 좀 플레이하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 스포츠가 이건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콘도그비아의 스타일과 또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그래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이적 시장 가치도 한 2,800만 유로니까 376억 원? 뭐 충분히 땡겨올 만하죠. 또 한 명의 저 미드필더는 약간 공격적인, 그러니까 콘도그비아는 약간 수비적이라고 한다면 좀 공격적인 스타일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이적 시장에서 많이 얘기되는 선수죠. 노리치, 켄트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2선 쪽이면 다 위치를 뛸 수 있는데 플레이메이커 같은 것도 합니다. 하고 샤프하죠. 일단 뛰는 게 이 친구도 보면 상당히 영리하게 뛰는 거잖아요. 무슨 몸으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샤프하다는 느낌. 호리호리한데 약간 이청용 보는 느낌 안 들어? 난 약간 볼 때마다 확실히 영리하게 볼을 찬다는 느낌인데 근데 무리뉴 감독은요 전체적으로 경기장을 좀 넓게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측면 쪽으로 넓게 벌려가지고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지원해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켄트웰 같은 경우도 뭐 10번에서 중앙도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이번 시즌도 히트맵을 보면 훨씬 더 측면 쪽에서 많이 움직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 측면 쪽도 조금 공격이 좀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켄트웰 능력 좋고 나이도 어리고 켄트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빅클럽들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나이도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2,200만 유로가 이적 시장 가치로 좀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96억이면 뭐 충분히 한번 걸어볼 만하죠. 또 한 명의 이제 미드필더는 지난번 한번 소개도 짧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이프치히 챔피언스리그 했을 때 자비처는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비처는 뭐 양발도 잘 쓰고 사이드 뭐 중앙 뭐 때려놓고 이런 걸 워낙 잘하니까 이렇게 그때 확실히 좀 라이프치히랑 토트넘이 경기하면서 인상이 좀 강하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 봐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자비처는 좀 비싸요. 4천만 유로입니다. 그래서 537억 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6명 제가 말씀드렸죠. 이 6명을 다 제가 쭉 유로로 다 말씀드렸는데 유로로 합계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억 6,700만 유로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1억 6,700만 유로. 아까 해리케인이 얼마 정도 이적 시장 가치라고 그랬죠? 1억 5천만 유로. 거의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해리케인 한 명 팔아서 이 6명을 데려올 수 있는 거에 지금 유럽도 이 정도로 이렇게 연결돼 있거나 스타일 보거나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적 시장이 꼭 이렇게 되진 않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이는 1,700만 유로니까 뭐 228억 원인데 이 정도는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벨라 같은 친구 정리하려나? 몇 명 또 정리해서 새롭게 모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6명인데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케인 나갔는데 중앙 공격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고민될 수 있잖아요. 다 제가 얘기 드는 게 수비나 미들이나 이쪽 뭐 이선이나 이런 거니까 지금 그 토크스포츠에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데도 그렇고 손흥민을 전방으로 돌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해리케인에 준하는 선수 스트라이커를 데려오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돈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을 손톱으로 바꾸는 그 시프트를 그러니까 물론 계속 그렇게 중앙에서 쓰긴 했지만 아예 그냥 이제 손흥민 톱 체제로 가려고 하는 플랜도 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지난 시즌 때 케인이 다쳤을 때 오히려 손흥민을 그래서 대체로 물론 요레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지만 가운데로 갔을 때 손흥민이 있을 때 케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럴 때가 승률 비교했던 기억나세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뛸 때 해리케인이 안 뛸 때 뭐 그때 또 승률이 좋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런 기억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왔을 때 플레이 그다음에 무리뉴 감독은 확실히 수비를 두껍게 하다가 빵 뛰어났을 때 속도를 좀 중시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놓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흥미롭고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골문 쪽으로 가까이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주 궁금하고 진짜 이렇게 될까? 이렇게 지켜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433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냥 여러 가지 보도들 종합해 본 거예요. 수비는 골키퍼 요리스, 왼쪽은 자말 루이스, 알더웨이럴트, 에데르 밀리탕, 아탈. 그다음에 허리 쪽은 수비형 미드필더 콘도그비아, 살짝 위에 로셀소, 그 살짝 위에 알리. 그다음에 톱은 왼쪽에 켄트웰, 손흥민, 자비처. 이런 모양으로 하고 남은 선수들은 뭐 붙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케인이 떠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스쿼드가 토트넘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팀을 리빌딩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또 보는 어떤 카드이기도 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스쿼드가 꾸려지는 거에 대해서 토트넘이? 이거 완전 데자부인데 베일 팔고 그 돈 가지고 여러 명 샀거든요. 아 예전에 그렇지 아 그러네. 우리 지금 사모기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 레알 마드리드로 가레스 베일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400억 그때 당시에 그게 굉장히 큰 돈이지. 물론 지금 이제 해리케인이 2,000억이지만 그때 당시에 1,400억 엄청난데 그 돈으로 막 샀잖아. 솔다도 사고 누구도 사고 누구 사야 되지 망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선 손흥민이 검증된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사모기가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썩 내키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동의를 안 해? 절레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데자뷰. 예, 그 가레스 베일 골퍼의 데자뷰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